나는 지우가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의 등과 팔에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무릎에는 붉은 상처까지 나 있었다. 어깨 부분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누군가 힘껏 잡아당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우야, 이게 뭐니?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그냥 체육 시간에 넘어진 거예요. 체육 시간에 등까지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않니? 그리고 이건 누군가 잡은 자국이야.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기다렸다. 우리 지우는 엄마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고 나와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세상의 전부였고 이 아이는 나의 전부였다. 지우야, 할머니는 내가 아플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 누가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니? 한참을 기다리자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이 저를 때려요. 누가? 왜? 민수랑 태연이, 유진이가요. 저한테 아빠 엄마가 없다고. 할머니랑만 산다고 놀려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됐다. 어떻게 놀리는데? 부모도 없는 거지 주제에 할머니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할머니 죽으면 고아원 갈 거잖아라고 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때리기까지 한 거니? 네. 그리고 용돈도 가져가요. 선생님한테는 말했니? 말했는데 선생님이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더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선생님이 다른 애들한테까지 말해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담임교사 이름도 기억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은주. 교직 경력 15년의 베테랑이라고 학교에서 자랑하던 그 여교사. 지우야,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뭐.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지우 눈에는 내가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이겠지. 그냥 할머니니까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지우야, 할머니를 믿어라. 할머니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지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로 액자 속의 사진들이 보였다. 대통령과의 악수 사진,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 그리고 행정고시 수석 합격 기념패. 김민수, 박태현, 정유진. 이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했다. 그리고 이 집안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공직 퇴임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 양해옥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우의 아침을 차려주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요? 왜? 아픈 데가 있니? 그냥. 애들이 무서워요. 나는 지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오늘만 참아라.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나는 곧장 전화를 집어들었다. 현재 교육청에 근무하는 후배 김 과장에게 걸었다. 김 과장, 오랜만이야. 아, 선배님,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조용히 살고 있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선배님 부탁이라면야. 우리 손자가 다니는 해솔초등학교 4학년 2반에 대해 알아보고 싶거든. 전부 다는 아니고 내가 불러주는 학생들만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학생 이름 알려주십시오. 애들 이름이 김민수, 박태현, 정유진인데 그 부모 직업과 가정환경 같은 거. 그리고 담당 교사인 최은주의 이력도 함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오후에 김 과장에게서 자료가 도착했다. 김민수의 아버지 김상호는 대형건설 부장이었다. 최근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시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되어 있었다. 박태현의 아버지 박희철은 시청 도시계획과에 재직 중인 7급 공무원이었다. 올해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정유진의 아버지 정명호는 정암병원의 원장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보건소 위생검사에서 몇 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우선 나는 시청의 인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사과장님, 안녕하세요. 양혜옥입니다. 아, 전 부시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덕분에요. 혹시 박희철이라는 분이 우리 시청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박희철 주무관 말씀이시죠?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그분 근무 평정이나 승진 관련해서 문제는 없나요? 글쎄요. 최근에 업무 태만으로 경고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요? 혹시 그분과 면담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대형건설의 김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상호 부장님이시죠? 나는 양혜옥이라고 합니다. 네. 실례지만 제가 아는 분이십니까? 예전에 뵌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양혜옥 혹시 전 부시장님이세요? 맞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혹시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역 커피숍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김상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있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명함까지 준비해 온 것을 보니 꽤나 신경을 쓴 것 같았다. 부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앉으세요, 부장님. 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드님이 김민수라고 하죠? 해솔초등학교 4학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손자랑 같은 반이에요. 김상호의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 아, 그런 우연이. 혹시 손잡은 성함이 한지우라고 하는데 아세요? 순간 김상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 했다. 부장님, 댁의 아드님이 우리 지우를 괴롭혔더라고요. 네, 그럴 리가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폭행을 했어요. 아이 몸에 멍투성이더군요. 나는 핸드폰에서 지우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일이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옛날 사람인지라 아이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아라고 놀리면서 집단 괴롭힘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불러서 혼내겠습니다. 부장님, 나는 그저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김상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대형 건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 잘 되고 있나요? 네. 그건 왜? 시에서 건축 허가 관련해서 까다롭게 구는 것 같던데요.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에서 보완 요청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김상우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장님, 나는 아직도 시청 여러 부서에 제법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건축과 환경과 교통과에는 제자들이 여럿 있고요. 부시장님, 설마, 아니에요. 나는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김상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형 건설의 신도시 개발 사업 허가 검토가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발견이었다. 김상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양해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날 저녁 김민수는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 내가 한지우를 괴롭혔다고, 고아라고 놀렸다고. 걔 진짜 고아야. 할머니랑 둘이 산대. 내일 가서 사과하고 와라. 알겠어? 아니, 한지우는 진짜 등신 같은 놈이야. 사과 안 해도 돼. 아빠 말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한지우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김상호는 아들을 혼낸 후 바로 양해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시장님, 저희 민수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따끔하게 혼냈으니 내일 등교하자마자 손자분께 사과드릴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부장님, 사과는 지우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해야죠. 네,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아드님과 함께 오세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는 끝났다. 다음 날 나는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희철 주무관님, 저 양해옥입니다. 네, 양해옥. 혹시 전 부시장님이신가요? 박희철의 목소리는 김상호보다도 더 떨리고 있었다. 7급 공무원인 그에게는 전 부시장의 전화가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뵙고 싶은데요. 네, 네, 물론입니다. 어디서 뵐까요? 시청 앞 공원에서 5시 어떠세요? 아니면 사무실로 가도 되고요. 아니요, 공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오후 5시, 박희철은 약속 장소에 일찍 나와 서성이고 있었다. 정장 바지에는 주름이 잡혀 있고 구두는 반짝반짝 닦아놓은 것을 보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무관님, 수고하세요. 아,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희철은 거의 90도로 인사를 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박태현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키우는 손자가 한지우라고 하는데요. 지우가 같은 반이에요. 4학년 2반. 박희철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주무관님, 댁아드님이 우리 지우를 괴롭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런 일이. 지우가 부모가 없다고 놀리면서 폭행까지 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지우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런.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관님, 올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셨죠? 박희철이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인사과장이 제 후배거든요. 6급 승진하면 정말 좋겠네요. 22년 만에 드디어 승진이니까요. 박희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2년간 7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부시장님. 하지만 최근 업무 태만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셨더라고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좋게 보지 않을 텐데요. 그건. 그리고 지난달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한 건축허가 건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실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박희철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주무관님, 저는 보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박희철에게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다. 박희철 씨, 승진 심사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자료 말씀이신가요? 최근 5년간 담당하신 업무들에 대한 정확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희철은 전화를 끊은 후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승진 심사가 이렇게 까다로워진 것은 처음이었다. 같은 시각, 나는 마지막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정명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혜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진료 예약은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원장님과 상담할 일이 있어서요. 잠깐, 양혜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입니까? 예전에 시청에서 일했었어요. 이제 용건을 밝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무슨 상담을 원하시길래? 따님인 정유진 학생 일인데요. 만나 뵙고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그러죠. 다음 날 아침, 정명호는 정암병원 원장실에서 나를 맞았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을 한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정명호는 커피를 준비하면서 말했다. 시청에서 일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시장을 했었어요. 정명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 역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신 것 같으니 바로 용건을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의 따님이 우리 손자를 괴롭혔더라고요. 네, 우리 유진이가요? 네. 손자가 부모를 잃고 나하고 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놀리면서 폭행까지 했어요. 나는 또다시 지우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보건소 위생검사 받으셨죠? 정명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네,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긴 한데,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 약품 보관 상태 불량, 그리고 무허가 진료 과목 운영. 이 정도면 행정처분이 꽤 무거울 텐데요. 정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보건소장이 제 후배거든요. 원장님, 이런 위반 사항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그건. 물론 저는 보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정명호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긴급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정명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양해옥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를. 그날 저녁 세 집안 모두에서 아이들이 호되게 혼이 났다. 박희철은 양해옥에게 받은 지우의 상처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민수가. 너희들이 다 같이 괴롭힌 거잖아. 그 친구를 고아라고 놀렸다고. 박희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진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게 정말로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할머니랑만 살고. 이 정신 나간 녀석아. 그게 놀릴 이유가 돼?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박희철은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너 내일 학교 가자마자 친구한테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정유진은 어머니 손에 끌려가서 혼이 났다. 유진아, 엄마가 물어보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응, 엄마. 내가 한지우라는 친구를 놀렸다며. 고아라고.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 더 심하게 했어. 다른 애들이 그런다고 너도 따라해야 돼? 그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정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한지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몰랐어. 몰랐다고? 너희가 고아라고 놀렸다며? 정명호가 옆에서 차갑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아이는 모두 학교에서 지우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였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지우도 알 수 있었다. 미안해, 지우야. 앞으로 안 그럴게. 그날 오후 나는 세 집안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가족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저녁 7시, 우리 집 거실에는 세 가족이 모두 앉아 있었다. 김상호 부부와 민수, 박희철 부부와 태현, 정명호 부부와 유진.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나는 지우와 함께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았다. 다들 오셨네요. 세 가족 모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앉아요. 나는 지우를 내 옆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는 간단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서예요. 김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민수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김 부장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인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박희철이 고개를 숙였다.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무관님, 댁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고아를 놀리라고 가르쳤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아이가 매일 다른 아이를 때리고 돈을 뺏어오는데 몰랐다고? 용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몰랐어요? 박희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따님이 다른 아이를 거지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것도 몰랐어요? 부시장님 정말 뭐죠? 정말 몰랐다고요? 나는 일어나서 세 가족을 차례대로 쳐다봤다. 여러분들이 정말 몰랐다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라면 자격이 없는 거지. 정명호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시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나는 지우를 쳐다봤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김상우가 민수의 어깨를 잡고 일어났다. 민수야, 지우에게 제대로 사과해. 지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물었다. 민수야, 지우한테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냐? 그게 때려서요. 때려서? 그래서 미안한 거야? 그리고 또 고아라고 놀려서요. 또?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돈을 빼앗아서요. 맞아.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그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나는 민수 아버지를 쳐다봤다. 김 부장님, 아드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부모님은 아세요? 김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덜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관심을 기울이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나는 박태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태연아, 너는 왜 지우를 괴롭혔니? 그게 민수가 시키는 대로. 민수가 시키면 뭐든지 해야 하니?
아니요. 그럼 왜 했어? 태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지우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해볼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부모도 없는 거지 주제에 할머니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 할머니 죽으면 고아원 갈 거잖아. 이런 말들을 했다며.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런 말을 들은 지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정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런다고. 너희 반에 30명이 있는데 다들 지우를 괴롭혔니? 아니요. 그럼 누가 그런 거야? 저희만. 맞아. 너희들만 그런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그랬어. 그 애들은 지우가 상처받을 걸 알았으니까. 나는 다시 부모들을 쳐다봤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특별히 나쁜 아이들이라는 뜻이죠. 세 가족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탓할 생각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니까. 김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이들이 지우에게서 뺏어간 돈부터 모두 돌려주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매일 학교에서 지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든지 직접 학교에 와서 확인하든지. 정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시장님, 그럼 이 일은? 이 일이 뭐예요? 저희 직장이나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 가족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날 밤 세 가족이 돌아간 후 지우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애들이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을까요? 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애들 아빠들이 모두 할머니 앞에서 무서워했어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지우야, 할머니는 그냥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평범한 할머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해서 그런 거야. 지우가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오랜만에 지우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할머니한테 말해라. 네. 학교 정문에서 지우를 내려준 후 나는 곧장 교무실로 향했다. 담임교사와 이야기할 시간이 왔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교사 한 명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학년 2반 담임 최은주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40대 중반의
여교사가 나타났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최은주는 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반 담임인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아, 지우 할머니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은주의 태도는 상당히 무덤덤했다. 그냥 평범한 학부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지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아이들끼리 교우 활동하는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핸드폰에서 지우의 상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도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최은주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이런.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네요. 선생님은 몰랐다고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좀 장난치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장난?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선생님, 지우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게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이해해달라고. 이해해달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은주를 쳐다봤다. 선생님, 고아가 된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괴롭히는 걸 이해해달라고 하신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지우가 좀 소극적이라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극적이라서 맞아도 된다는 건가요? 최은주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어떤 뜻인데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최은주를 똑바로 쳐다봤다. 선생님, 교직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시나요? 올해로 15년째입니다. 15년이나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학교 폭력이 뭔지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사진을 다시 보세요. 나는 다시 한번 지우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장난이에요. 폭력이에요? 최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우에게서 용돈을 뺏어간 것도 아시죠? 그건 아이들끼리 짓궂게 갈취입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할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하다고? 네, 아이들이 하는 일을 너무 크게 확대하셔서. 내가 누군지 아세요? 네, 지우 할머니 아니세요? 내 이름이 양혜옥입니다. 최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다는 표정이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긴 한데 이 지역 교육청에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최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청에서 30년간 일했고 부시장까지 지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기억나시나요? 최은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전 부시장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내 손자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그게 정확히 기억해 보세요. 최은주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아이들끼리 하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제 손자에게 이해하라고 하신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만으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은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면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왜요? 내가 너무 일을 키운다고요? 아니에요. 하지만 뭐죠? 최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더니 교장이 들어왔다. 최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교장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나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장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혜옥입니다. 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혹시 전 부시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내 손자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교장이 최은주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최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 그게 내가 설명드리지요. 나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가 당한 괴롭힘의 정도,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까지. 교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교장 선생님, 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네요. 교장이 최은주에게 다가갔다. 최 선생님, 부시장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부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일단 가해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상담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교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교장 선생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담임교사의 무능과 무관심입니다. 최은주가 움찔했다. 부시장님, 1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면 교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은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부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글쎄, 신경을 쓰는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은주와 교장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시장님,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한 번만 기회는 드렸어요. 지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가 기회였는데 당신은 그 기회를 저버렸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 오늘 오후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손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교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생님들, 아이들은 여러분을 믿고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마세요. 교무실 문을 나선 후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그날 오후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시장님,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해 학생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최은주 교사는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장 선생님. 네, 나를 실망시키시는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부시장님, 그럼 어떻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교육청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교육청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또 신세를 져야겠네. 아닙니다, 선배님. 말씀하세요. 해솔초등학교 4학년 2반 최은주 교사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손잡은 담임 말씀이시죠? 그 선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어. 피해자인 내 손자에게 오히려 가해자들을 이해하라고 했다지 뭐야. 김 과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가 당한 괴롭힘, 최은주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오늘 있었던 면담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 선배님, 정말 송구합니다. 김 과장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입장에서 이런 교사가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지 의문이 드네.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죠. 내일 당장 학교에 나가서 조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김 과장.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전날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학교에 갔다. 할머니, 어제 민수랑 태현이랑 유진이가 정말로 사과했어요. 그래, 어떻게? 돈도 돌려주고 앞으로 절대 안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친구하자고 했어요. 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 됐네. 하지만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할머니한테 말해라. 네. 오전 10시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담임교사와 교장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상황이 선배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어떻게요? 최은주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이런 사안을 처리하는 매뉴얼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지? 일단 최은주 교사는 즉시 담임에서 해임시키고 재교육을 받도록 할 겁니다. 교장도 관리감독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을 예정이에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금방 오겠지? 이번 주 안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학교 폭력 전문 연수를 받은 선생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써줘서 고마워. 오후에는 더 큰 소식이 있었다. 김상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부시장님, 저 김상호입니다. 네, 부장님. 저희 회사 신도시 개발 사업 허가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부장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관련 부서에서 더 꼼꼼히 검토하게 된 것 같네요. 부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민수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장님,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수 교육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희철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부시장님, 저 박희철입니다. 네, 주무관님. 승진 심사 관련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는데 혹시 주무관님, 승진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자격이 되시면 당연히 승진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호 원장에게서는 더 다급한 전화가 왔다. 부시장님, 저 정명호입니다. 네, 원장님. 병원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위반 사항이 있으셨나 보네. 부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유진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원장님,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분을 조금. 원장님, 나는 보건소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개선하시면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박미영 선생님인데 정말 좋으세요. 그래? 어떻게 좋은데? 저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잘 됐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 거야.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지 않아.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는 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김민수, 박태현, 정유진이 정말로 지우와 친구가 된 것이다. 아니, 친구를 넘어서 지우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새로 전학 온 애가 저를 밀쳤는데 민수가 그 애를 막아줬어요. 그래? 네. 민수가 지우는 우리 친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가 그랬다고? 네. 그리고 태현이는 제가 숙제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유진이는 간식도 나눠줘요. 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한 번 마음을 열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김상우가 나를 찾아왔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회사 허가가 드디어 났어요. 축하드려요. 부시장님 덕분입니다. 이번 일로 저희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다른 친구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집에서도 지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잘 됐네요. 부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었네요. 박희철도 승진 소식을 들고 왔다. 부시장님,
드디어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과장님. 22년 만에 승진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보다 더 중요한 건 따님이 좋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태현이가 지우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명호도 달라졌다. 부시장님, 병원 재개업했습니다. 잘 됐네요, 원장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교육도요? 네, 물론입니다. 유진이가 많이 변했어요. 지우에게 정말 잘해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친절해졌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지우가 집에 친구들을 데려왔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뵙고 싶다고 해요. 민수, 태현, 유진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얘들아. 할머니, 저희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다. 지우한테 나쁜 짓 해서 죄송해요. 이제 됐어. 너희들이 지우랑 친하게 지내주니까 할머니가 고마워. 할머니, 지우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태현이가 말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어요. 지우가 이렇게 착한 친구인 줄. 할머니, 앞으로 지우 잘 지켜줄게요. 유진이도 약속했다. 누가 지우 놀리면 저희가 막아줄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그날 밤, 지우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래? 네. 친구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특별한 게 아니야. 네.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려는 어른들이 많아. 할머니는 그 중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강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 지우가 내 품에 파고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지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아이는 다시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때로는 어른이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반드시 복잡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확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양혜옥. 그냥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강할 수 있는 할머니이기도 하다.